자, 속담 나머지 부분 마무리 지을까요? 이영에서 히읗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말은요, 굴뚝에 연기를 띄워야, 굴뚝에 불을 띄워야. 아궁이에 불을 띄워야 굴뚝에 연기가 나죠. 일의 원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 서지는 못한다. 바늘은 바늘 귀에다가 꿰어서 해야겠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양자를 다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이건 빚을 받기가 어렵죠. 앞집 처놈 있다가 장가 못 간다. 앞집 처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은 친구가 문제가 있죠. 혼자 지레짐작으로 믿고만 있다가 낭패를 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애정 고백을 하고 그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예스다 노다 판단을 지을 거 아니에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양반으로 자존심입니다. 양반은 물에 빠지면 우리 보통 보면 그러세요. 개헤엄은 개는 좀 이럴 때 낮춰 얘기한 거죠. 체면유지고. 그 다음에 어물전 망신은 골뚜기가 시킨다. 어떤 한 못난 사람이 전체를 욕먹일 경우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리도 소리가 내리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자 눈에 눈물 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지로다 라는 표현이겠네요. 10번째가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심히 굳은 뜻으로 노력하시라 이런 표현.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을 못 막는다.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훔쳐가는 법이겠죠. 자, 10소경의 막대 하나 매우 기묘하고 소중한 물건입니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자기의 입속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표현. 온유월 달기 오죽하여 지붕을 후비겠는가? 온유월에는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 먹을 것도 없어요. 소위 이제 보릿고개인 셈이죠. 닭이 먹을 것도 없어요. 이 닭이 옛날엔 초가로 지붕을 이니까 그죠? 거기 먹이나 있을까 싶어서 지붕을 후빕니다. 아쉬운 때 행여나 하고 무엇을 구합니다. 오동심한 보아도 춤춘다. 이 표현은 오동나무 앞에서 춤춘다와 같아요.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속담의 공부는 일반 상식, 즉 배경지식 플러스 올바른 유추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는 뭐가 필요하죠? 악기, 음악 연주, 악기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오동나무는 무엇일까? 오동나무는 악기를 만드는 좋은 목재입니다. 재질이에요. 그래서 오동나무 악기 만들어지지도 않은 오동나무 앞에 가서 춤을 추니까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귀결되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게티의 참고.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죠. 그 한문 속담의 원전 볼까요? 고란에 의이 신위호 인이 구위호다. 그죠? 구간이 명관이란 말도 있죠.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삼성의 면접입니까? 거기 면접에서는 술자리에서 면접을 본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표현과 어울리죠. 마음은 술로 본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건시한 척 태도고요. 울며 겨자 먹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해야 할 경우를 뜻하죠. 웃음 속에 칼이 있다. 자, 원님 덕에 나발분다. 이 표현은 남의 덕으로 행세를 하거나 대접을 받으려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원님 덕에 나발분다. 우리 한자성으로 호가호위. 호가. 여우가 호랑이의 권위를 빌려 어수대다 이런 표현과 통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름 좋은 한울타리. 이 한울타리는 박과, 박이 있죠. 호박이나 이 흥분의 박.
박과에 속하는 등글풀입니다. 그래서 허울 좋은, 이름 좋은 한울타리는 보기만 좋았지 실속이 없는 경우를 두고 이러는 말. 이 아픈 날 콩밥한다.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 더욱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란 표현을 두고요. 인정은 바리로 싣고 진상은 꽃으로 깬다. 이럴 경우에 인정의 뜻을 아셔야 돼요. 지금의 인정하면 사람의 어떤 정서를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 그 조선시대 인정이란 말은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은 그죠? 뇌물은 어때요? 한 발이 두 발이 이 마수에 싣고 그리고 임금님께 드릴 진상품은 나무꽃으로 깰 정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된다. 이런 표현. 자,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일색은 미인, 박색은 추녀죠. 그럼 미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척하기 때문에 주로 집안일에 조금 소홀합니다. 이러면 소박 맞게 되고 박색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바로 열심히 일을 하죠. 집안일을 잘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댕, 소뚜껑 보고 놀라는 법이죠. 작은 고추가 맵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날 경우. 자, 잔생이 법을 알아두고 장계는 야티 들고 시집은 높이 가렸다. 결혼의 어떤 풍속도이죠. 자, 장마 개구리 호박잎에 뛰어오르듯 귀엽지도 않은 것이 강뚱하니 올라앉은 경우. 장수가 나면 용마가 난다. 안성맞춤이죠. 금상첨화도 되고요. 절에 간 색시는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줏대 없이 따라하는 행위. 제 눈의 안경, 제 마음에 들면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자,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가는 법. 모양은 비록 작아도 제 할 일은 다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축소기해줬다. 에서 하늘을 남에게 빼앗겼다.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다. 자, 여러분 죽은 자식 나이색이 망자개치라 그럽니다. 망할 망, 아들 자자. 자, 계산하다. 망자개치. 치가 이입니다. 이. 이치인데 이 이는 주로 나이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망자는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의 일을 세다. 즉 나이를 세다는 말은 이미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다 이런 표현이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눌려 지낸 사람도 미쳐는 사람도 지나치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표현. 집 떠나면 고생이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 되는 말 있잖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덜에서도 샌다. 본바탕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은 집에 있거나 어디 가도 그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다. 집신도 제척이 있고요. 차들이 바람 들면 석들보다 못하다. 백리를 날아간다. 표현 참고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청기와 장수. 옛날에 청기를 굽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에게도 또는 제자에게도 그 기술을 물려주지 않은 이와 같이 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할 때 청기와 장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바대로 우리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 사장과 모씨 두 분만 바로 코카콜라 제조법을 안다라는 것도 일종의 이와 같은 청기와 장수에 해당하죠. 청보, 좋은 보석이 개똥에 쌓였어요. 겉모습은 그럴듯 하나 실속은 흉하고 추잡합니다. 자, 칼 물고 띵뛰기, 엎어지면 난리 나죠. 몹시 위태로운 일을 모험적으로 행하는 경우. 코가 석자나 빠졌다. 근심이 쌓이고 고통스러운 일, 맥이 빠진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콩본 당나귀 같이 흥흥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기뻐하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죠. 이러면 신용도를 잃어버렸어요. 큰 물에 큰 고기 노는 법이고 티끌모아 태산.
평안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자가 마다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포도청에 문고리 빼겠다. 대담하고 겁이 없죠. 간이 부었죠. 이런 표현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경찰서의 컴퓨터 훔치는 격이죠. 그죠? 자, 풍년거지가 더 설대라는 표현은 남들은 풍년이어서 뭐 얼씨구나 떡을 넣어 밥을 한다. 자식들에게 뭐 모두 빔을 한다 난리인데 가난한 사람은 비교 열등으로 더욱더 서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하늘 보고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죠.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 그에 상당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한 다리가 천리, 천수나 침별은 멀어질수록 더욱 사이가 멀어진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한 번 실수한 것은 뭐 용납할 만하다 이런 뜻인데 병가는 병법, 우리 손자병법 같은 거 있죠. 병법에 흔히 있는 일이다. 한 가지 정도, 한 번쯤의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런 약간의 관용을 의미합니다. 혈에 도끼 들였다. 말 조심하세요. 혀를 잘못 놀렸다간 도끼에 잘립니다. 이런 표현이겠지. 호랑이가 시정하면 코에 묻은 밥풀도 할란다. 참 호랑이 체면 말이 아닙니다. 위신과 체면을 차리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 것이나 마구 먹는다. 이런 표현이겠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게 불거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 넣는다. 애써 조금씩 모았다가 한 방에 날리는 경우죠.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다. 우연히 이루거나 알아맞힘. 봉사 문고리 잡기와 유사합니다. 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 선생 노릇 참 힘듭니다. 저도 선생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글쎄요. 시대에 따라 선생상도 많이 변하고 우리 그 가르침을 받는 친구들의 모습도 많이 변하죠. 그죠? 예전에 선생, 스승 하던 시대를 지나서 선생님들도 또 자기 자성 노력이 필요하고 실력 스스로 내적인 내공을 좀 다져서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수업을 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도 인터넷 강의 또 내지는 뭡니까? 바로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강사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조금 지향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때는 훌륭한 사람, 강의가 탁월한 사람의 강좌를 우리가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신청하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죠. 고인 물은 썩는 법이에요. 이 말은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더욱더 빛납니다. 그죠? 자, 우리 도움닫기 예제 9번 한번 볼까요? 밑줄침 부분에 어울리는 속담. 자, 이처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부분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한 속담 묻는 문제, 또한 한자성어 묻는 문제가 많이 빈출하고 있죠.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 유목민인 세흘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먹이가 풍부해지는데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소를, 사육의 수를 늘렸어요. 개인적인 이익이 불어나겠죠. 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삶의 질을 풍족한 물량으로 유지해오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먹이는 없는데 그지? 왜? 지금 날씨가 건조해졌는데 가축들을 더욱 많은 가축을 방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조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 마지막 문장의 주제입니다.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근시안적 태도입니다. 당장 어떤 것을 유지하고자 조금 앞날은 내다보지 못했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1번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 그 이전에 속담의 명확한 뜻을 먼저 해득하고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한자성어도 관용적 표현이니까 마찬가지 방법이 연결됩니다. 자, 속담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는 한자성어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예.